안녕하십니까. 이겨도 손해보는 전쟁, 대체 왜 하나? 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철 교수님, 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전쟁은 최악의 투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교환비로 엄청난 규모의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합니다. 승리하더라도 복구 비용, 인명 손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하락 등 유무형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명확함에도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의 심리에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를 보면 양측 모두 과거의 상처와 증오심이 현재의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 광기나 지도자의 과대망상, 확증 편향 등이 작용하면 객관적인 손익계산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우리라는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적에 대한 증오심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최미희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을 보면 영토 분쟁과 종교적 갈등이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회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원 경쟁, 영토 분쟁, 이념 대립 등 구조적인 갈등 요인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지배층은 전쟁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꾀하거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임병철 교수님,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군수업체나 용병기업체 같은 경우 말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군수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은 특정 산업, 특히 군수산업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전쟁 상황은 정치 지도자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때로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이미 시작된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상규 교수님, 지도자 개인의 심리가 전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 야망, 나토의 확장에 대한 불안감이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야망, 불안감, 혹은 편집증적 사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 리더일수록 자신의 결정을 절대시하고 주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종의 터널 비전에 빠지는 거죠. 이상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의 심리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호전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기 쉽고 그 결정이 대중적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비합리적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미희 교수님,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왜곡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부각하거나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 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이런 인식이 재생산되기도 하고요.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미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만 결국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내부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 안정은 평화 유지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때로 경제적 이익보다 자존심이나 명예 혹은 복수심과 같은 감정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이겨도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굴복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겨도 손해보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병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것처럼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지면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생깁니다. 또한 전쟁 비용과 평화 유지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심리적 안전망 구축, 즉 국가 간 신뢰 회복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의 확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간의 공식 외교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갈등 중재 역할 강화도 필요하고요. 임병철 교수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쟁은 결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 장기적인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상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비합리성과 공격성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지혜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민희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역시 다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순간의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님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재현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정리하자면 전쟁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그 배경에는 인간의 비합리적 심리와 사회 구조적 모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강화,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겨도 손해보는 전쟁을 막는 길은 평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